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성만 또 못한,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1400년 전에 이미 백제의 인구는 62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2025년에 1400년 이후에 호남의 인구는 450만이란 말이에요. 공께서는 어찌 보고 계시오이까? 서기 660년에 그 의자왕의 백제는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의자왕의 그 백제가 한반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백제만 대륙 동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당연히 김씨의 나라, 신라도 패키지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역시 듣던 대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조리가 있고 그 내용이 아주 참으로 깊소이다 거요.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고대의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과연 한반도에 있었는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다 중구난방식으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비정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한반도에 있는 그 유적과 유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했고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혹은 3년 전,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려면 수사 기록을 뒤져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1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우선 정사의 기록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의 삼국시대의 역사적인 스토리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 동부 그리고 동북 쪽에서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국사책이나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영토를 보면 한반도에 양쪽으로 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고구려라고 이렇게 비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고려 왕건이 고려를 이제 통일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던 그 궁예와 왕건, 거기까지 나도 알아. 그 왕건이 견훤의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을 하면서 자신은 사만을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정통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구려의 그 정통성이 필요했던 그 명분이 왜 필요했냐면 동북도 중요하지만 서북 쪽에 서쪽에 그 국경을 정확하게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진출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민족들과 경계가 이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요령성에 있는 요하의 동쪽은 이제 요동이다라고 지명들이 새롭게 재설정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고려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고려에 대한 그 역사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정사를 편찬해야 할 그 이유가 생긴 거고 그 작업을 12세기에 김부식과 그 역사학자들이 함께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전쟁에 의해 가지고 궁궐이 불타고 역사서들이 모두 이제 소실되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 정사들을 인용을 해서 그 삼국사기에 이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삼국사의 역사적인 스토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대륙 동쪽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이제 한반도로 이제 재배열하다 보니까 그 재배열했던 기록이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고 고대사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삼국사기를 보고서 인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학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혼동을 거치면서 그 삼국사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한반도에 맞게끔 그 영토를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대체 무슨 망발을 하는 게요?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전성기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던치도 않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따위 거짓말에 또 속을 줄 아느냐? 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대화를 하자는 건 아니죠. 닥치라 이놈! 왜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이자 요설에 속지 마십시오.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확보시켰던 그 요동을 저자의 요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우리 주류 강단에 많은 학자들이 정설이나 이제 통설로 삼국사기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인용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고려사 이후의 역사를 해석할 때는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인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건 맞는데 고려사 이전 고구려와 발해를 해석하거나 그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삼국사기라던가 고려사 이런 부분들을 인용하거나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중국에서 편찬했던 그런 역사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후한서나 그리고 삼국지, 그 진서, 위서, 수서, 구당서 그리고 신당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 통전이나 자치통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우리 고구려의 역사나 발해의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참고하면 그나마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헷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륙에서 넘어왔던 왕건 같은 경우는 고려가 그 신라의 관직이나 관작 그리고 풍습을 유지한 채 사용을 하고요. 결혼 같은 경우도 대륙의 신라나 그리고 당나라의 그런 관작이나 풍습이나 호칭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반도에 있던 그 신라는 그런 호칭들이나 관작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묘한 그 차이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삼국사기가 많이 각색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눈치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에 많은 영상들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고구려의 그쪽 영토가 요하보다 조금 더 멀리 갔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나였다거나 여러 그 위쪽이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막 크게 그려놓는 지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아무리 눈에 봐야 그 내용은 수박 껍데기에 보면 그 줄무늬가 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를 다투는 그 정도의 논쟁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조금 더 멀리 가고 적게 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동이 어디였는가 그리고 평양이 어디였는가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있고 북한에 그 평양이 있고 요령성에 그 요하의 동쪽에 요동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갔느냐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갔느냐 그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평양이 고려의 평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이전에 고대의 삼국시대의 그 평양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주장을 증명해주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당의 그 당 황제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송나라 사신 서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면 후 당나라의 황제가 왕건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933년 3월 5일 음력 신사 그대는 차지한 땅을 평양이라 일컬었으며 군사를 장악하고 재능도 겸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왕건이 자신이 이제 차지한 땅에다가 그
그 지역에다가 평양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평양이라고 불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양이 그 위치에 원래부터 그 평양이라고 고정된 값으로 계속해서 평양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그 지역이 평양이었다면 굳이 왕건이 그 지역에다가 다시 평양이라고 부를 까닭이 없거든요. 황제가 기존 지명을 단순히 확인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왕건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땅을 이제 평양이라고 칭하였다, 호칭하였다. 여기가 이제 내 시대에는 이제 평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새롭게 그 지명을 갖다 붙였다라고 이 문맥의 흐름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관리의 서경이라고 있는데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보면 성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고려는 당 이전부터 대체로 평양에 있었으니 평양은 본래 한무제가 세운 낙랑군을 설치하고 당구종이 세운 도부를 세운 곳이다. 당의 기록을 살펴보면 평양성은 안녹수의 동남쪽에 있는데 당 말에 고려의 군장이 누세에 걸친 험한 전쟁을 걱정하여 점차 동쪽으로 옮겨갔다. 지금의 왕성은 안녹수의 동남쪽 천여리에 위치하는데 옛 평양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평양이 한 곳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 지역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그 현재로 봤을 때 그 북한에 있는 평양은 과거의 평양은 아니라는 부분이 이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사료입니다. 서경이 직접 쓴 내용이에요. 하물며 고대의 삼국 기록에서 이 모든 지명이 다 한반도로 옮겨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지금의 안녹수마저도 여기서 보는 그 안녹수와 고려시대의 안녹수와 지금 현재의 안녹수가 위치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많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안녹수는 현재 중국과 북한이 경계를 하고 있는 현재 안녹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안녹수는 지금 현재 있는 안녹수가 아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동쪽으로 지금 현재 옮겨진 안녹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지도가 배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뒤틀리고 많이 축소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녹수가 고려시대에는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밝혀드린다면 안녹수 동남쪽에 평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녹수의 동남쪽 천여리에 왕성이 있고 그 왕성은 이제 평양이고 평양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에 있는데 서북쪽으로 천여리를 가보면 그 지역이 안녹수가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기발하도다.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과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안녹수는 천여리가 아니라 실제로 400여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여리요. 200km가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천여리를 가보면 요하 일대에 근접하거든요. 요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고려시대의 안녹수인 거예요. 그래야지 요하에서 동남쪽으로 천여리를 가면 지금의 평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만 하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하 동쪽에 있는 그 요동은 한반도에는 고려와 북방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뺏고 빼앗겼던 그 천년의 역사가 있고 그런 요동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삼국사에서 말하는 그 요동은 후삼국 이전에 발해와 고구려 그리고 고조선, 그때 북방의 민족들이 중원의 그 황제국과 서로 2000년 동안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그런 요동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시대와 발해 시대 때의 요동은 어디인가, 그리고 평양은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영토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인물 역사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자개와 견훤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